돈 빌려주면, 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뛰어버립니다. 여기 나가지 들어오든 안 해요. 용신이 제대로 용신 역할을 못할 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은 넘치지 말아야 될 것. 안녕하십니까. 명리신설 특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명리신설 특강 제2강으로서 이제 비견, 겁재, 즉 줄여가지고 비겁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나누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몇십 강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으로 묶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서는, 이 시간부터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이득이 갑니다. 이건 중급입니다. 그래서 중급 강의 중에서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용신이 무엇이고 무엇이 많으면 많아서 해가 있으면 뭔 일이 닥치고 이런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비견겁재, 비겁이라는 것인데요. 비겁에 대한 강의인데, 비겁의 성정으로 해서는 활동적이고 분주다사하고 나 자유분방하면서 내 자유를 만끽하려고 너한테 구속이 되기 싫어하는 것이 비겁입니다. 또 비겁은 친구는 많이 따르지만은 덕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친구가 없다. 비겁이 많으면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비겁이 귀신이면은 방종이래. 귀신이다 하는 것은 비겁이 많다 하는 것은 갑목이 일주면은 목이 비겁이에요. 갑이나 인이나 을이나 묘가 사주에 많아요. 그래서 다른 오행을 쳐요. 다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비겁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어떻습니까? 인월에 태어났으면 을목이 있으면 비견과 겁재가 있어서 비겁이 왕성하다고 그래요. 원령을 타면 더 왕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년이나 월이나 시나 일지지에 있는 것보다도 월지에 있는 것은 월, 연, 시에 있는 것보다도 배가 더 강한 역할을 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비겁이 왕성해가지고 사주가 넘치면은 무엇이 용신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토가 다치고 있으면 화가 용신이요. 화가 용신이에요. 토가 상극을 받고 있으면 화가 용신. 화가 용신인데 화가 근기가 뚜렷해야 돼요. 병화나 정화는 하나 달랑 올라가 있으면요, 목이 왕성해갖고 목다 화면에서 용신 노릇을 못해요. 용신이 제대로 용신 역할을 못할 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생을 고생 해가지고 성공무덕이라 해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성공무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화는 근기가 있어야 돼요. 근기가 있다 하는 것은 병화가 사주에 있으면 목이 많으면 근기가 안 되어버려요. 그래서 목다 화멸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사주에 술도 근기입니다. 인호술 하고 가니까 술이나 사나 오가 있을 때에는 식신생재격으로 화가 용신이다. 그러면 이 토가 살아난다. 토 살리는 것이 용신이에요. 목이 왕성하니까 그 기운 빼다가. 그래서 만일에 화가 용신인데 화가 사주에 없어요. 이 사주에 없어요.
화가 사주 팔자에 없으면은 없고 금이 있어요. 금이 있으면은 금극목을해서 토를 구해줘야 되니까 금이 용신이에요. 이래서 용신은 이제 번복돼서 자꾸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용신은 지지에 근기가 있어야 아주 좋게 써먹고, 근기가 없으면 고달프고, 고달프다 하는 것은 손상이 됐다, 목다 금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근기는 용신이 금인데 금극목을 해서 목국토를 하고 있는 것을 금극목에서 너 때리지 마 하고 쳐버리면 토가 살아나요. 그래서 토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금이다. 화가 없을 때에는. 또 사주에 토 재성이 기토가 재성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생이나 있어요. 의뢰로. 그러면은 근기가 없으니까 갑기합토해서 종강격 네 개로 끌어와버려요. 그냥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버려 해서 내 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안 때려요. 그래서 갑기합토 하지만은 갑기합해갖고 목으로 쫓아와버립니다. 이때는 종강격이 되어갖고 오히려 수목사주로 되어 있어서 왕승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종강격에는 고집이 강하고 이런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또 야가면 어떻습니까? 수가 야가면은 수생목에서 이 수가 상진되어 버려요. 그러면 어려서 어머니의 젖이 적어요. 수가 상진되어 버리니까 어머니 젖이 적고 어머니가 어려서 잔병치리려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길러내요. 또 아픈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겁이 많아서 통관이나 이런 것이 못 되면은 어려서 아픈 치료를 많이 합니다. 예, 어려서 잔병 치료를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속타죠. 그리고 부모도 인성도 재성도 깨지기 때문에 부모 덕이 없고, 또 비겁은 옆에 주위 친구들인데 친구의 덕도 없고, 또 비겁은 형제가 아닌데 형제 덕도 없습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비겁이 많으면은 만에서 재성을 다치고 인성이 상진되어 버리면은 연상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망신을 삽니다. 그러니까 연상의 여인을 조심하라 하면 되겠죠. 또 비겁은 그 사람의 생각, 관찰력은 좋습니다. 관찰력은 좋은데 행위에 접해서 이득되는 거 실행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넘존일만 시켜요. 이것이 비겁의 행위예요. 또 흥하고 망은, 비겁이 왕성하면은 폭이라면 딱 폭망해요. 바로 흥패가 다단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은 넘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참을성이 적어요. 그리고 비겁이 있는 사람은 손재주로 풀어먹는 것이 좋아요. 손재주가 좋은데 비겁이 왕성한 사람은, 그러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인 것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겁은 직업에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기술자나 또는 예술적인 것이나, 그런데 예술적인 거 가라고만 하죠. 예술적인 것도 잘 못해요. 비겁이 태양해버리면. 그래서 자유업, 남한테 속박되지 않는 업, 이런 것이 좋고, 동업은 나쁜 것은 동업으로만 나쁘고, 돈 빌려주면, 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뛰어버립니다. 여기 나가지 들어오든 안 해요. 그래서 비겁이 왕성 태왕에 가서 재성이나 간성이 약하게 있어서 손상된 사람한테는 당신은 사람 조심하시오. 또 돈 금전거래 조심하시오. 부모 형제 덕은 죽어라도 없구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간한테 내가 다 해서 도와만 주지 이득이 없어요. 그래 내 중에는 배신당해요. 또 무엇을 찾고 길게 가지 않고 찾고 변동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될 만하면 변동해버리고 직장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비겁이 왕성한 사람은 이렇게 직업론에는 이런 행위를 벌어지고, 또 비겁의 육친원에 가서는 비겁은 무엇이냐? 형제간이요. 같은
같은 형제간이요, 친구가 되고 동업자가 되고 또 직장 동료가 되고, 비겁은 그러면서 학교 동창생이요, 친구요, 직장 동료요, 연인 관계가 되고, 비겁은 연인 관계, 나와 동등하니까 음양이 틀리면 연인 관계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죠, 음이니까 연인 관계예요. 그러면 덕이 있겠습니까? 비겁이 용신일 때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덕을 많이 봐요. 그런데 비겁이 기신일 때는 반대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바로 용신도 나오고 바로 실체적인 실체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여자로 봐서는 시아버지도 됩니다. 시아버지도 되고, 남자로 봐서는 편제가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 가까운 또 여자의 친구도 돼요. 그래서 처형도 되고 처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토가 처면은 기토는 처제죠. 또 기토가 처면은 언니니까 모토는 우리 손 위에니까 처형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체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비겁이 만에서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왕성해서 피해가 되면 인성이 상진되고 재성이 손상이 되었으면 양자를 두거나 양자를 가거나, 그래서 연상의 여인 가지고 골치를 아프고, 또 가정 부부궁이 나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처음에 만난 인연은 죽었다 깨나도 인연이 되지를 않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비겁이 만에 가지고 토가 다쳐요. 토가 다치고 수가 다쳐요. 수가 왜 다치냐? 수생목 여기 전부 다 물 조금 넣고 나무한테, 나무는 많은데 그 밑에다 물 조금만 주면 서로 뺏어 먹어버리죠. 그래서 어머니 덕이 없고 어려서 잔병치레를 많이 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비겁이 많아서 피해가 있으면 흥패가 많고, 흥하고 폐함이 많고 대인관계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데, 금전 관계는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되고 널 안 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겁이 왕성한데 월령에 감로곤인 해가지고 을목이 나가 있고 해수가 있으니 왕성한데 약한 토를 있으면 쳐버리겠죠. 그러니까 돈은 벌어도 모아지는 것이 작고, 모아지는 게 작아요. 투기를 좋아하다가 또 그걸로 실패를 하고, 모아질만 하면 사건 하나씩 툭툭 터져서 손해를 보고, 그 이유는 토가 손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극 토를 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목이 왕성해서 약한 토를 쳐버리기 때문에, 재성은 돈이요, 또 명예의 근원지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안 됐어,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 내 몸에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표적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재성은 아버지요 인성은 어머니인데 부모의 덕이 없고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살고 함께 살면 부모 속만 죽어라고 태어난 사람이 비겁이 태양한 사람입니다. 그래, 유산도 부모의 유산도 지키지를 못해요. 너무 돈 빌려주면은 그 사람이 먹고 떼어먹어 버리지. 떼어먹는다 하는 건 뭡니까? 돈을 잘 때라고 그거 빌려주면은 그 돈 갖고 망해버리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 태양에서 혼잡은 사주 재성이 닫혀있고 인성이 닫혀있는 사람한테는 돈 못하려면 돈도 그 사람한테는 안 빌려와야 돼요. 내가 망해버려야 그 사람이 돈 줄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오면은 나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혹시라도 돈 빌리지 마세요.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특히 비겁이 태다해서 일주가 혼잡하고 있는데 약한 관성이 욕지에 있어요. 약한 관성이라 욕지 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경금이 약한데 경금이 욕지에 앉아 있으려면 경오가 사주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경오가 있어야 돼요. 경오. 그러면 약하죠? 금도화는 오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욕지라고 그래요. 약한 비견과 겁재가 왕성한 현대 약한 관성이 욕지에 앉아 있으면 경오를 달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오를 달고 있으면은 그리고 약한 재성은 절지에 있고, 그러면 재성이 약하다. 그러면 무자가 절지죠. 절대지지. 무자, 기해. 그러면 이 간목이 목국토인데 이 재성이 절지에 앉아 있습니다. 생함을 못 받고 절지에 앉아 있다면 도움을 없고 자기 살기도 바빠요. 이것을 절지에 앉아 있다. 그래서 12운성 포태법 아까 말씀드렸죠. 포태법, 화토절은 해, 자 이러죠. 그래서 절지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약한 경금이 손상이 됐고 약한 토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 왕성한 목 때문에 목다 금결이 됐고 목다 토 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손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간성과 재성의 뿌리를 잃고 헤매기 때문에 부부간에 처음엔 좋게 만날 때는 좋게 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해서 이혼을 해요. 심지어 절지에서 좌우충하고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좌우충하고 들어오면 재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생할 것 같아도 좌우충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상철을 해요. 철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비ገብ을 갖다 제압해주고 인성을 갖다 도와줘야 되는데 전부 다 비겁을 관성이 이것이 비겁을 쳐주고 재성으로 관성을 도와줘야 하는데 토생금을 해줘야 되는데 운에서 토도 간달간달하게 약하게 절지나 달고 오고 금도 절지나 욕지를 달고 오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그 사건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재성이 절지를 달고 오면 어떻습니까? 일주로 봐서는 인성, 망성, 문서, 망신이에요. 문서가 깨지고 돈이 나가고 또 관성이 약하게 오면 아들 가지고 속이 타고 명예 손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하면 관제수가 벌어지고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육신과 12운성을 항상 머릿속에 두면서 보셔야 사주는 정확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비겁이 왕하네, 약하네 이것만 알아갖고는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몰라요. 잘. 그래서 항상 이 사주팔자를 감정함에 있어서는 일주를 이주해서 일주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오행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용신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그 살리는 것을 일주 살리는 것도 그 일주를 때리는 것이 또 기신이에요. 그래서 용신과 기신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찾으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용신 보는 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후용신이라고. 너무나 더우면은 습기로서 채줘야 돼요. 더울 때는 진축이 용신이 되어요. 그래서 물로 갖다 용신을 하면 억부용신에서 사건 벌어지면서 좋아지니까 습한 토로서 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억부용신.
또 습기가 많이 물이 이 사주에 많아요. 그래 냉해요. 예, 그러면 불이 많아서 조열하거나 사주가 물기가 습기가 많아서 너무나 냉하거나 하면은 인덕이 없어요. 인덕이 없고 고집이시고 뭔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나 조열한 사주는 습한 토로서 진이나 축토로서 화생토 기운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유용신이다. 그러면 너무나 습하면 어떻습니까? 화토로 인해서 습기를 다솔내줘야 그 속에서 씨앗도 자라고 만물이 성장을 해요. 조열하면은 속이 싹이 트다가 뿌리만 앙상하고 넝쿨만 망상해 뻗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손을 놔도 덕이 없고 자손이 잘 때도 못 오고 자손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조열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여자의 사주에 비겁이 많아갖고 관성의 근원진 토성이 상했으면은 관성은 여자 사주에 신금이 남편이죠. 관성이죠. 그러면 축이 있으나 연지에 있어요. 을축이고요. 이렇게 있어서 근기가 손상이 돼 있어요. 상해 있어요. 근기가 상해 있다 하는 것은 목국토를 당해서 토생금을 못 얻는다. 그러면은 재성하고 간성하고 양자가 똑같이 상했다. 이것이 여자 사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 사주에 이때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성 또한 있어봤자 상진이 되어버리니까 수가 여기 있어봤자 수생목으로 빼가버린다. 그래서 상진이 되니까 용신이 전혀 없어요. 그럼 평생을 고생하고 남편을 얻어도 덕이 없고 또 재물 불화도 복이 없고 또 남편 야무진 사람 만나면 상부를 해버려요. 그래 최고 약한 것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못난 남편을 만나면은 아주 또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시키고 먹여 살리고 할 정도로 남편을 만나면은 그 남자하고 사라져요. 왜 그런가? 평생을 그 남편 먹여 살려야 되고 골치를 썩어야 되니까. 나보다 뭐 알등에 못 나고 그런 남자나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당히 왕성해야 돼요. 여기서 기축 그래봐요. 왕성하죠? 여가 신사가 되어봐요. 그러면 금이 여가 비록 을목이 있어도 사화로 조우를 해주면서 사유축 해갖고 토생금 너 때리지 마, 너 품으라 돌아버립니다. 축토는 금이 축토에 들어가면 고장지에 들어가요. 고장지에 들어가면 창고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때리지 마 하고 보호를 해버려요. 이 축토가 다칠지언정 보호를 해줘버립니다. 그러나 축토가 다치지도 않아요. 갑기압토 하면서 사유축 금극 하면서 때리지 마라 해서 토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는 남편 덕이 있고 자식 복이 있고 재물 복이 있습니다. 조우도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있고 축토가 있으니까 조우도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복도 있고 비겁은 비록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비겁이 왕성하기는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 사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팔자는 안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활동?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식상인은 활동을 해. 식신과 재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내가 발로 뛰고 내가 생활 전선에 뛰는 곳에 돈을 버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이 관성이 너무 멀어서 관성은 그래도 보호를 하기는 했어도 직장에 가면 승진도 못하고 맨날 나오기까지 그대로 있다가 승진도 못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보다는 착해요. 사람이 착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판단력 탁탁 순간순간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여자의 사주에 비겁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받고 있으면은
남편 대신에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남녀를 불문하고 비겁이 너무나 많아서 심하면은 조실부모를 할 것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겁이 너무 왕성하다. 비겁이 왕성하다 하는 것은 비겁이 왕성하면 을축이나 되고 있으면은 또 여기가 이민이나 있으면은 비겁이 왕성하죠. 목이 너무 왕성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축이 손상되고 화도 손상돼. 목다 화멸이요, 목다 토산이요, 목다 금결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사주 전체가 남편군 깨졌지, 재물군 깨졌지, 자식군 깨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실 부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와 일찍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려서 질병이 많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강한 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너한테 구설수가 많다. 나에게 소득 없는데. 그런데 비겁이 많으면 성격은 고집은 좀 있어도 넘퍼주기는 좋아하게 해요. 네, 그런 건 재성 지키지 못한 게 넘퍼주기는 좋아하게 해요. 그리고 돈을 쓰고도 후회도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겁입니다. 이때 운에서 용신 찾아 들어갑니다. 운에서 무엇이 들어와야 이 비겁을 가장 잘 다스리겠습니까? 화가 들어와야 합니다. 화가 들어와서 인옷을 하고 가면서 사유축 궁극해서 기토를 생해줘야만이 금리 살아나요. 목생화 해가지고 이 강한 것을 빼다가 재성을 생해주고 이게 불이에요. 화가 들어와야 목생화를 해가지고 화생토 해주면 이 창고 속에다 사유축 금국 들어가고 창고 속에다가 가다는 금도 살아나요. 그래서 이때에는 소득발복이라 작은 것의 발전은 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가 그릇이 큰 듯 하지만 혼탁해서 좁아요. 쬐까네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성공은 못 온다. 그러나 화가 들어와도 사람 같고 인간의 근심이 따라온다. 왜 명예가 숨어버리니까 인간의 근심 갖고 손아랫 사람, 식상이 와가지고 놀아나죠. 그러니까 손아랫 사람 가지고 근심은 따라다닌다. 손아랫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비겁이 태다해서 관성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사화도 없어요. 그리고 일주가 을묘가 있고 여가 을유예요. 년지가 관성이 저 멀리 있는데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멀리 있어요. 관성이 멀리 있는데 이게 이 묘목이 여기가 있으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목을 타갖고 묘유충하는 것이 강해요. 이때에는 관성이 파됐다 그래요. 이게 관성 파살이라고 그렇습니다. 관성이 파돼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중화를 이루려면은 약한 토가 들어오면 군겁이 쟁제해서 쳐버려요. 그러면 이 관성 도와주려고 왔다가 맞고 가면은 너의 도울 사람 보냈어. 관성을 더 강하게 쳐버립니다. 이때에 상부를 해요. 약한 재성이 사절지나 달고 올 때게. 그러면 약한 재성이 사절지 무자 하면은 이 무토가 자를 달고 오면 절지를 달고 오죠. 와봤자 지지는 생하고 공중에 무자지요. 그러니까 무자니까 무자운이 와요. 무자해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 자는 수생목이고 이놈한테 좋아하고 이 무토는 요거 금을 도와주려다가 목한테 다쳐버립니다. 손상을 입어요. 손상을 입어버리면 이때
재물이죠. 재물 손해. 이게 남편궁이죠. 남편 해가 있고, 이건 인성이죠. 부모궁에 해가 있고, 문서 갖고 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주를 평할 때는 재성은 재물, 관성은 남편궁이나 자식궁이나 명예, 또 식상궁은 내가 활동해서 하는 범위, 내 직업과 직장, 이런 것하고 또 12운성을 붙여요. 거기다가 왕성한 것을 달고 온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갖고 오는가, 힘도 없는 것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두드러 맞고 가지요. 그래서 그거에 피해가 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재성이니까 정제니까 재물 손해, 인성이니까 편이니까 문서학과 손해, 근심. 이 인생은, 이 사주는 반대예요. 문서가 좋게 하면 문서를 받고 즐거웠고, 용신으로 오면. 문서가 기신으로 들어오면 문서 갖고 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그래서 이거는 인생이니까 문서요, 편인이니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편인이니까 하지 않아야 될 문서. 그리고 이거 관성이니까 남편, 여자로 봐서는 남편이요, 남자로 봐서는 아들이고 아들 갖고 걱정하고, 또 이 역시 역할을 합니다. 목 역시 두드러 팰라니까 힘이 빠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을목은 너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데, 무엇으로 피해를 받아요? 재물과 문서의 손해가 있고 인간 근심이 생긴다. 그러면 내 명예까지 손상이 된다. 이거 간단하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겁이, 목이 너무 태왕해갖고 왕성한데 관성이 깨지고 운에서 무자운이 오면은, 무토는 재성인데 절지를 달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또 친구가 도와줄 것이, 무토를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을목과 인목이 혼잡이 되어갖고 왕성해요. 왕성하면 가면은 이 약한 신금을 도와주려고 가는데 나는 힘도 없어요. 절지에 있어서 힘이 없는 것이 가서 가기도는 돕기도 전에 두드러 맞아버려요. 그러면 재물 손해. 간단하죠? 무엇으로? 이 목으로 해서 재물 손해기, 사람으로 인해서 문서 거래를 하면은 반드시 실패가 오고, 문서 가지고 재물도 손해보고 명예도 손상이 난다. 그러면은 인간으로 들어와 봅시다. 인간으로 하면 가까운, 나와 동등하니까 가까운 나의 주위에 있는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고 문서 갖고 손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또 재물도 손해난다. 또 이 남자는 편관이 아들이에요. 그래, 아들 가지고 아들이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해가지고 재물과 손해, 문서가 손상될 정도 되니까 큰 사고, 큰 일이 당하죠. 그래서 아들이, 나의 큰 아들이 손해를 끼친다. 큰 아들이 또 당하니까 이 토 때문에 당한다. 큰 아들은. 그래서 큰아들이 뭐 하려고 하면 절대 말려야 되고, 큰아들이 뭐 위험한 거 살려고 하면 절대 말려야 돼요. 이런 일이 당한다. 그럼 간단하죠? 이 사주를 구해주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구합니까? 지금은 신유가 당해 있어요, 목한테. 그러면은 다른 것 들어봤자 다 토더라도 다치고 못더라도 다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신축이 오거나 숨어서 토생금하면서 사유축 금극하면서 오는 신축이 들어오거나, 금이 왕성하게 들어와요. 약한 금은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금이 왕성하게 오거나 신축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금극목에서 가지를 쳐주고 일목과 이 묘목을 다스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좋은 나쁜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좋은 친구가 와서 나를 돕더라. 그러니까 인덕이 돌아온다. 그러면 아들이, 이때에는 아들이 뭔 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물어보면 100% 이루어지니까 하라 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 잘 되고 내 명예가 좋아지고 그래서 금은 왕성에게 들어오고 신축운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극목을 해서 이 신과 유의 금을 살려낸다. 살려내면 어떤 일이 좋아지냐.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친구가 많던 친구가 해치는 친구가 쳐버리니까 그때는 사람을 사귀어도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냐. 아주 좋은 역할 사회축 근거까지 해주니까 문서 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문서를 받으면 어떤 문서냐. 어렵게 얻어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꼭 이루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때에게는 다 결과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는 용신을 잡아서 대입시켜서 포태양생 12운성하고 강한가 야간가 쇠한가 깨졌는가 건전한가 이런 것을 보아서 일주와 대입을 해서 사주를 보면은 백발백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일주 목이 왕성하면은 토가 다치고 금이 다치고 물도 들어오면 다치고 식상은 설기당해서 설기를 못해서 식상을 못 성해줘서 다치고 다 다친다. 그러면은 무엇이 용신이냐? 식상이 다칠 때에는 같은 식상이 와서 빼내버려야 되고 또 재성이 다칠 때는 식신 생제를 하거나 관성이 왕해서 억부 용신을 하거나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인생이 약하면 관성이 또 목을 쳐주어 가지고 관성이 와갖고 금생수 해주면은 살인상생이 되더라. 이때게 살인상생에 대하여 인성이 살아난다. 그러면 간목을 쳐주어 가지고 인목, 을목 이런 것들을 가지를 쳐주어 가지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신과 기신을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주를 적당하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용신. 사주를 해치고 막 때리기만 하는 것이 기신. 그러면 비겁이 왕성은 무엇이십니까? 비겁이 기신이에요. 그런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비겁에서 쭉 나가야 돼요. 비겁은 쭉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간간이 또 식신, 식상, 재성, 편재, 관성 또는 인성 이런 것을 하나씩 교체해 가면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용신을 볼 줄 알아라. 그러면 용신은 어렵게 찾지 말아라. 사주에서 다치고 있는 거 살려주는 것이 용신이다. 그러면 기신은 용신을 갖다가 왕성한 것을 너 밥 더 먹어 하는 것이 기신이더라. 여러분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그 기신과 용신이 포태양생 중에서 생황사절을 봐가지고 어디에 앉았는가를 봐라. 이렇게 또 무엇이 들어와서 깨지면 그 일이 그 해에 사건이 벌어진다. 그 해나 그 달이나 그 날에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